네, 이번 시간은 이제 10장, 10강, 기술보고 작성 및 발표 중에서 논문 쓰기, 과학기술 논문 쓰기, 그 다섯 번째 과학기술 논문 작성의 실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서두 부분인 제목 쓰기, 제목 달기하고 저자하고 이제 그 이메일 주소 쓰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초록이라 그래서 요약본, 그 전체 논문의 요약본을 쓰는 요까지를 갖다가 이제 서두 부분에서 했었고, 여기가 요까지가 이제 서두 부분이고, 뭐예요? 요까지가 서두 부분이고, 이제 서론, 연구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요까지가 이제 본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결미죠, 결미. 음. 그래서 핵심은 이제 지금 핵심은 이제 서론, 연구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여기 다섯 가지 있고, 이제 참고 문헌. 까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서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 이유나 배경 등을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 연구의 배경 설명과 더불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간단히 밝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와 같은 형식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핵심, 여기 서론에 들어갈 핵심 세 가지는 연구의 배경 설명, 그다음에 문제 제기, 탐구 사항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연구 배경은 연구할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 이론적 배경이나 현황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음. 실제적 상황이나 연구 현황이 모두 포함될 수 있고, 연구 현황은 보통 참고 자료를 끌어들여서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연구, 이거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어떤 것이 있다. 이걸 갖다 사실은 누구는 뭐를 연구를 했는데, 음, 음, 하여간 그렇게 연구를 쭉 보니까 이때까지 한 연구 중에서 이런 방식 말고 이런 방식들만 했는데 이런 방식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이 뭐뭐 있었고, 그래서 내가 어, 음,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이런 연구도 불구하고 여기 두 번째, 이 연구 주제 또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랩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탐구 사항이나 연구 목표예요. 연구 목표. 연구 목표죠. 이게 이제 서론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물론 이게 연구 배경 이런 게 없어서는 안 돼. 이게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고. 왜냐면 이 논문이 그 다른 논문과 어떻게 다르고 그 전에 어떤 연구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딱 설명 없이 자기 것만 딱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너 혼자 혹시 다른 데서 한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 연구 현황들을 다 표현을 해야 돼. 연구 현황을 다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그리고 이건 반드시 어, 참고 자료, 참고 자료라는 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참고 문헌이 될 수도 있고 주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걸 연기를 하죠. 연기를 하면 인용을 해주면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해 논문 아, 그 뭐라나 그 논문 표 논문을 복제하는 걸 뭐라 표절 논문 표절 그렇죠. 그래야 표절이 안 돼요. 논문 표절이 안 돼.
배경 설명은 새로운 분야가 아니라면 장황하게 나열하지 않고 가능한 간단 시간이다. 배경 가장 간단 시간. 한 페이지 정도나 두 페이지로 해서 정리를 해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연구 목표를 핵심적인 부분, 서론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연구를 수행할 거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 배경과 문제 제기, 그다음에 탐구 사항의 연구 목표 이 세 가지를 서로 분야에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순서가 꼭 일률적일 필요는 없어요. 사안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순서가 바뀌기도 하죠. 그 배경 설명이 먼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문제 제기하고 배경 설명하고 목표 설정할 수 있고, 목표 설정을 먼저 하고 배경 설명한 다음에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어요. 문제 제기하고 목표 설정하고 배경 설명 쓰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잖아. 예전에서 연구해 보면 이런 것도 쭉 있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를 해보려고 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하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어. 강제사항은 아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좀 자연스럽다라는 거 있고. 왜 필요한가? 이 연구가 왜 필요한가를 부각시킨다.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도 얘기해. 왜 필요한가는 문제 제기하면 나오죠. 어. 왜 중요한가는 이제 사실은 아, 문제 제기와 목표 하면서도 얘기가 되죠. 선행 연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건 당연히 선행 연구를 얘기를 했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내가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갖고 있으니까 관련이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까? 이게 연구 목표죠. 그다음에 가치. 연구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별로 쓸모 없고 실용성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논문 쓰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 좀 약간 가치가 약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든지 어떤 그 어, 고양이와 개의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든지 뭐 이런 뭔가를 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지. 높아지, 높아지면 그냥 훨씬 멋,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 훨씬 똑똑해지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연구 방법은 연구에 필요한 재료, 기구, 장치, 실험 과정 등을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연구에 필요한 재료, 기구, 장치, 실험 과정 등을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연구에 필요한 어, 프로그램으로 짜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대상은 그 고양이와 개의 사진들이고 그 고양이와 사진들을 줬을 때 얘가 그 판별하는 로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그 하는 거고 내가 사실은 이거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이 기존의 그 딥러닝 딥러닝 중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거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것이 이제 CNN이라는 그 딥러닝 로직인데 그 딥러닝 로직에 이제 보다 이제 더 그 로직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더 개선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알고리즘에 추가하고 그래갖고 더 이것들을 더 인식률을 더 높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과학기술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정확하냐, 정확성.
문제가 될 수 있는 정확성의 정도를 얼마나 세밀하게 밝힐 것인가다. 그 연구 방법을 내용에 따라 세분화하는데 재료, 실험 장치, 방법, 장치, 분석 등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를 논문의 분량에 따라 필요에 따라 편리한 형식을 채택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이제 하드웨어를 연결을 해서 무엇을 실험할 것이냐, 무엇을 측정할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시험대를 통계 처리하는 분석 방법은 수학적이거나 통계적인 분석을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 주로 통계 분석을 많이 쓰는데 통계를 잘 모르면 나중에 분석을 할 수가 없죠. 아니면 수학적인 모델을 쓰거나 실험 과정은 순서대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다음에 고찰이 하나 있는데 결과는 결국은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알고리즘을 만들었더니 어쨌든 그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해진 나온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 논문에서 과학기술 논문에서 가장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될 부분이 결과야. 조작하면 안 돼. 조작하면 안 돼. 이 절대 이거 나중에 예전에 큰 문제가 된 게 있어요.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설명하고 이를 좁혀나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이나 관찰에서 얻은 결과만을 객관적으로 서술해요. 고양이와 개를 알고리즘을 써갖고 인식했더니 그 인식이 계속 이렇게 수백 개, 수천 개 데이터를 놓고서 인식을 해오면 되죠. 그래갖고 맞게 인식한 것들과 부정확히 인식된 걸 딱 정확히 구분하는 거죠. 주관적 판단이나 해석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해석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찰해서 추가적 분석을 하죠. 네, 결과의 기본적 요소는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그 다음에 실질적인 데이터, 이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결과. 결과 작성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결과부터 명확해진 것은 무엇이냐? 방법의 한계는 무엇이냐? 결과를 통해서 지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대안적인 설명에는 어떤 것이냐?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나 이전 연구는 그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겠죠. 결과의 전체적이거나 일반적인 중요성 혹은 장점 이런 걸 잘 고려해야 돼서 쓸 필요가 있다. 결과에서 그래프와 표어 결과를 단순 반복 형태로 문장화해서는 안 된다. 정리를 해야죠, 정리.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저자의 해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결과에 나온 데이터를 전부 취해서는 안 된다. 선별해야 된다. 중요도에 따라 선별해야 된다. 취만 나열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독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해석도 해야 된다. 주관적 해석 말고 결과에 대한 객관적 해석을 해야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본문의 고찰입니다. 고찰. 고찰. 고찰은 이제 결과까지 다 나왔죠. 연구 방법도 했었고 결과도 다 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 서론과 다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 원래 그 기존의 것들을 분석했었고 기존의 논문들이나 뭐 연구 결과들을 갖다가 분석했었고 그래야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연구 방법으로서. 그래 결과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찰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 연구 목표에 대한 해답이 맞냐, 목표에 대한 집중이 해답이 되냐, 아니면 그게 전체적인 해답이냐, 부분적인 해답이냐. 그 탐구상이나 연구 목표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가, 데이터가 충분할 수도 있고,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설을 항상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설에 부합하는가를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나아졌냐? 기존에 이런 거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른가? 이걸 해죠. 기존에 이런 예를 들면 음, 자꾸 그 예를 들어서 근데 일단 고양이하고 개를 구분하는 얘기는 얘는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이런 데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그 고양이와 개에 대한 연구 부분을 앞서 얘기를 하면 그 기존에 이런 많이 하던 게 이제 CNN 같은 이제 그 뭐죠 이렇게 아 도형 같은 거죠 그런 것들 갖다가 잘 어, 인식하는 알고리즘인데 그것들과 같은 부분 같은 알고리즘 내가 다른 알고리즘은 뭐냐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뭐가 더 넣었길래 어? 어떤 부분을 더 넣었길래 그게 잘 그 인식률이 훨씬 높아지느냐 그걸 적절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어,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써라 앞으로 그 인식률 더 높이고 싶으면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죠. 보통의 그 실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정 조건에서만 나갖고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서론과 관련된 부분이고 연구 방법과 일치하는가. 근데 그러면 연구 방법에서 새로운 면이 또 발견되기도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또 다른 연구의 방법이 올지 없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연구 방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더 하면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지. 어.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난 여기 내가 한 건 이런 방식인데 혹시 만약에 다음에 이 더 내 논문에 따라서 그거보다 더 발전시키고 싶으면 그걸 한번 연구해 봐라. 그러면 거기다 내 것도 플러스해서 그러면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고찰 시의 고려사항 두 번째로 종합 분석 및 고려사항입니다. 종합 분석. 결과를 통해서 어떤 원리, 패턴, 관련성들이 드러나는가? 결과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론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이론적으로. 실용적인 가치, 개와 고양이를 훨씬 더 잘 구분 잘한다. 필기체를 쓴 것도 잘 구분한다. 다른 상황이나 다른 연구 분야로 다른 분야 연구로 확장할 수 있느냐?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 또는 예외 반드시 있어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나름대로 그거는 어떻게 해결했다. 음. 약간 초록 부분에도 그런 얘기 있었죠. 뭐가 이렇게 응집되는 이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이건
이런 특이점이 나타나는데 이 특이점이나 그 데이터에 한두 개 확실히 벗어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설명이 잘 안 되더라. 어, 뭐 그렇게 판단이 어려운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내가 해결했으면 해결할 수 있었다. 아니면 뭐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 완화시켰다. 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야죠. 고찰에서. 고찰은 되돌아본다는 우리말로는 과거를 되돌아봐서 현재를 어, 서술하는 거예요. 현재 결과를 보고 과거의 서론이나 연구 방법 내용을 통해서 그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음, 영, 논문을 되돌아본다. 그런 의미죠. 고찰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음, 고- 고찰, 서술시의 유혈사, 개별적인 데서 전체적인 논의로 나아가면서 일반화할 때 지나친 일반화는 안 된다. 지나친 일반. 그 상에서만 동작할 수 있지. 어떤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서 적합 적용시키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판단이 어렵거나 해석하기 곤란한 결과들을 역시 무리하게 일반화시켜서 안 되고 예외적인 현상, 그다음에 서로 따로 노는 결과는 구분해서 따로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서로 호응되지 않는 결과. 이게 따로 노는 결과예요. 따로 노는 결과는 따로 정리해야 된다. 데이터만 나열하고 해석이 없으면 안 되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가설의 이론을 증명하는 내용이라면 증거 자료를 강조해야 된다. 결과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고 미사역을 써서도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화려한 미사역을 써서 안 되고 모든 결과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한 개의 아이디어, 한두 개의 아이디어에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 데이터의 평행성을 무시해서 한다. 이게 바이어스라고 해요, 바이어스. 데이터의 평행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추측성 해석은 회피한다. 추측성 해석은 안 된다. 어, 그래서 결론. 지금 고차, 결, 자, 결과까지 했어요. 결과까지 하고 나오고 고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어, 결, 결론인데, 결론은 이제 고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맨 마지막에, 너무 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제 마지막 부분이다. 연구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요약하고, 요약하여 제시하고, 중요성과 의미,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으면 밝혀준다. 그래서 논쟁 요소들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논의를 해보자. 결론을 이런 두 가지 방식인데, 결과 분석에서 직접 유도되는 거. 둘째는 참고문헌을 근거로 비교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연구자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증거를 주신다. 앞에 그 결과 부분에 많이 나와있죠. 결과 부분에. 그다음에 고찰에서도 사실은 많이 썼고.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의 증거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 결론의 충분 조건을 만족하는가, 논리적인가. 네. 결- 결론의 충분 조건? 어, 충분 조건이라는 게, 그, 충분 조건이면 논리적에서 A이면 B일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 게, 요- 요게 충분 조건이죠. A면 B이면 충분 조건을 만족하느냐. 원래 그 논리학에서 A이면 B가 참이면 이게 참이에요. 근데 B면 A가 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필요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건 필요 조건. 예, 충분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고 저쪽은 예를 들어서 천재는 악필이다. 천재들은 다 악필을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렇다고 악필을 쓴다고 천재는 아니지. 어? 원래 글씨를 잘 못 쓰는 사람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야 악필이니까 천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필요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돈 비싸야 되나? 충분 조건. 그럼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감사의 글과 참고문헌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결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본문 말고, 본문 말고 본문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뒤에 따라가는 거죠. 감사의 글이죠, 감사의 글. 감사는 누구요? 연구에 도움을 준 개인이나 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덧붙이는 글이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원, 동료나 지도교수의 자문, 뭐 어느 국가나 어느 기관에 연구비 지원 등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감사의 뜻을 하는 거고 참고문헌이 훨씬 중요해. 참고문헌이 훨씬 중요해요. 참고문헌이 이걸 별표를 막 치는 거야. 이걸 뭐라나 당구장 표시죠? 참고문헌은 논문 작성에 도움을 받은 자료예요. 정리하는 수는 학술지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별도로 만약 참고문헌하고 우리가 저기 인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남의 거를 그냥 베끼면 표절이고 이게 인용을 하고 참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인용을 표시해 놓으면 이거는 내가 참고를 한 거지, 참고를. 그래서 그 사람 것들을 참고를 해서 내기를 쓰는 거잖아. 참고문호는 이게 이제 창작이 되는 거고 논문이 되는 거지만 참고문호를 써놓으면 이걸 안 써놓으면 이게 표절이 되는 거예요, 표절.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이. 여기까지 해서 과학기술 논문 작성 어, 두 번째 시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려니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전체적인 거. 그런 건 항상 필요하죠.
파트 여기서 시작할 때 했던 거. 어, 이렇게 서두 부분이 여기 제목하고 좌자, 초록 요약하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서두라 그랬죠. 그다음에 서론, 연구 방법, 결과 고찰, 그다음에 결론까지. 여기까지가 본문, 논문의 본문이고 나중에 결미라고 해서 감사일과 참고문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다 이건 이거 저자 그다음에 요약, 초약 이거는 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본문 다 중요하고 감사일과 참고문까지 다 중요한데 핵심적인 것들이 서론, 그다음에 이제 본론이 연구 방법, 결과, 고찰 요게 이제 본론이죠. 그다음에 결론. 어, 이렇게 연구 방법, 결과, 고찰 여기까지가 다시 또 이 본문의 본론이고 그다음에 결론까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고 마지막에 결미, 결미에는 이제 감사일과 참고문, 특히 참고문헌이 중요하다. 몇 가지를 정리를 하고서 논문을 논문 쓰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